은퇴하고 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렵습니다. 오늘 또 뭘 하며 보내야 하나. 이렇게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맞나 싶거든요. 자식들 다 키우고 직장 생활 마치고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19세기 독일 철학자 한 명이 정확히 이 문제를 꿰뚫어 봤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살아간다는 말을 남겼죠.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라는 이 사람은 비관주의자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의 진실을 가장 냉정하게 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오늘은 이 철학자가 남긴 통찰을 통해서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나서 1860년까지 살았던 독일 사람인데요. 프로이트나 니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인물이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도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독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지만 실상은 달라요. 그는 인간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거든요. 특히 외로움, 권태, 행복의 본질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불행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뭔가 필요하면 고통스럽고 필요한 게 다 채워지면 권태롭기 때문이라고요.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집도 있는데 행복한가요? 오히려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죠. 이게 바로 고통에서 권태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권태가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고통은 적어도 목표가 있거든요. 아픈 곳을 치료하면 되고 돈이 없으면 벌면 되죠. 그런데 권태는 다릅니다. 뭘 해도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밖을 보면서 살았어요.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았지만 금방 시들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것들은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지켜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거죠.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진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거든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손주가 전화했다. 이런 사소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이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봤어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는 있지만 뭘 원할지는 정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매일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이 정말 우리의 자유의지인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죠. 나중에 후회하면서 왜 그랬을까 싶지만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지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 의식이 통제하기 전에 무의식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코끼리와 기수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의식은 코끼리 위에 앉은 작은 기수 같은 거예요. 코끼리는 우리의 무의식, 즉 의지죠. 기수가 코끼리를 어느 정도는 이끌 수 있지만 코끼리가 정말 고집부리면 기수는 속수무책입니다. 코끼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려 하면
기수가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력한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코끼리와 친구가 되라고 조언합니다. 억지로 통제하려 들지 말고 코끼리가 뭘 원하고 뭘 무서워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도 기수의 말을 더 잘 따르게 됩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매일 2시간씩 운동하겠다고 결심하죠. 이게 바로 코끼리를 억지로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처음 며칠은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곧 코끼리가 화를 냅니다. 배가 너무 고프고 몸이 너무 힘들다고 항의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코끼리가 폭발합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식 접근은 다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밥 한 숟가락만 덜 먹어봅니다. 내일은 10분만 걷고요. 모레는 15분 걷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코끼리를 새로운 습관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코끼리가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습관을 즐기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이라 부르는 건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이지 절대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행복은 뭔가를 얻어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한 줄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그런데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아프지 않았을 때가 행복했구나 하고요.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고통을 겪을 때도 그전에는 행복했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부정적 행복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고통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외면하고 쾌락만 쫓아다닌다는 거죠. 60대 중반의 한 분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은 은퇴하고 나서 매일 무료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특별히 할 일도 없어서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잠드는 생활을 반복하죠. 이런 상태가 몇 년 지속되니까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은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수다 떨면서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에요. 쇼펜하우어식 접근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왜 우울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쓸모없다고 느껴서 우울한 거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는 거죠.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손주들을 돌봐주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배우자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무시한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한테 푸념하고 드라마 보면서 현실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해결책은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상처받았는지,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관계가 개선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식들이 독립해서 나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고독이 찾아오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야 하거든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하죠.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모습을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능력이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봤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깊이 있는 사색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매일 사람들과 어울리고 모임에 나가고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작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는 겁니다. 외로움은 억지로 혼자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권하는 건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 보고 카카오톡 하고 뉴스 보다 보면 하루가 가버리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은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계속 자극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요. 진짜 필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에 잠기는 시간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주변 풍경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해지거든요. 기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쇼펜하우어는 매우 비참해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우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큰 부분이 바로 과도한 기대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세웠죠.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어떤가요? 그런 목표들을 다 이룬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요즘은 특히 심합니다. TV나 유튜브를 보면 부자들, 유명인들의 화려한 삶이 계속 나오잖아요. 멋진 집, 비싼 차,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인들 중에 우울증으로 고생하거나 약물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잖아요.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현명해진다고 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을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쫓는 게 아니라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솔직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도 현실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60대 분이 갑자기 유튜버가 되어서 100만 구독자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이건 너무 높은 기대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확률이 매우 낮죠. 이런 목표를 세우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실패하면 좌절감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해서 내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소수라도 내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자고요. 이렇게 기대를 조정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줄어들고 작은 성과에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알아서 해주길 바라죠. 자식들이 효자 효녀가 되어서 부모를 항상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자식을 기대하다 보면 평생 실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우자도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동반자다. 가끔은 서운하게 하지만 그래도 내 곁에 있어준다. 자식들도 바쁜 자기 생활이 있지만 그래도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 이렇게 기대를 낮추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연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쇼펜하우어는 연민이 도덕의 기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봤는데요. 예술을 감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욕망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덕적으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도덕이 중요할까요? 예술은 일시적인 해방만 주는데 도덕은 영구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목표가 없다고 봤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죠. 이런 무의미한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의지의 표현이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모든 도덕적 행동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누구도 해치지 말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원칙이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뭔가 조언을 할 때 이게 정말 자식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건지 돌아봐야 해요. 손주를 돌봐줄 때도 내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젊은 부부의 육아 방식을 존중해야 하죠.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가족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나요? 친구 중에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웃 중에 혼자 살아서 외로워하는 분이 있나요? 큰 도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 안부 문자 하나,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예술 작품은 단 한 번만 존재하는 개별적인 것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순수한 형태나 이데아로 우리를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플라톤은 우리가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진실의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본질은 볼 수 없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실이 왜곡된 곳이고 우리가 보는 건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살려는 의지가 우리를 동굴 안에 가두고 인형처럼 조종하면서 고통과 권태의 순환 속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굴에서, 이 평범한 삶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탈출할 수 있는 위대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술이에요.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조각을 하거나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거나 영혼을 고양시키고 창조적인 모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세상의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봤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과학자들이 18세기 바로크 음악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바로크 음악을 들으면 뇌가 변화하고 인식 수준과 지능이 높아진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물론 18세기 바로크 음악이 취향에 안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진정한 예술을 삶에 포함시키는 건 좋은 생각입니다. 예술을 통해서 평범한 욕망과 필요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이나 권태에 가두고 있으니까요. 예술은 현실을 초월하고 우리를 이 세상의 진정한 영적 본질과 연결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세요. 클래식 음악 연주회에 가는 것도 좋고, 집에서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서예 같은 창작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사진을 찍으러 다니거나, 시를 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다 예술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일상의 고통과 권태에서 벗어나는 수단이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활동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거니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처음에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행복은 환상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조종당하는 인형이라니 참 우울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철학은 사실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환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행복, 영원한 쾌락, 이런 것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현실을 직시하고 고통을 줄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내면의 힘을 이해하고 기대를 조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베풀고 권태를 피하고 예술을 통해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 이 모든 게 결국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시절처럼 무모하게 행복을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어요.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준 대로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고통을 줄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평온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